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이제부터 저와 함께 비밀노트를 함께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좀 톡톡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톡톡톡하십니다. 좀 상큼했나요? 네, 상콤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 쌤이 네. 일타 취업 강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곧 있으면 상반기 채용이 슬슬 시작이 될 텐데 네네. 쌤이 보시기에 이번 올 상반기는 취준생들이 원하는 기업의 채용 소식이 많을 것 같으신가요? 예전에 저희가 올 초에 이런 비슷한 질문 가지고 제가 기사도 가지고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경기가 그렇게 좀 뭐 밝다, 그러니까 맑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예전처럼은 아닐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을 필두로 해서 지금 대다수의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뭐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 뭐 작년 연말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 또 한번 좀 희망을 좀 가져보며 규모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경기는 침체돼 있지만 채용 네네. 소식은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아까 얼핏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요새 정말 핫한 채용 기업이 그쵸. 있습니다. 무려 10년 만의 채용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현대차 생산직. 네. 요새는 좀 킹산직이라고도 좀 그러게요. 불리던데 네. 왜 이렇게 이슈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뭐 다양한 이슈가 있을 텐데 일단은 첫 번째는 뭐 현대차의 생산직 하면은 예전부터 우리가 좀 많이 알았지만 좀 돈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해서 뭐 연봉 1억 뭐 이렇게 좀 많이 타이틀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는 모든 플랜트들이 다 전산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생산직 채용 인력들이 사실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이 올해 이제 400명이니까 굉장히 좀 많은 규모죠. 그래서 좀 규모 면에서도 좀 크고요. 또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 회사가 일할 회사가 바로 현대차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가 조금 맞물려서 좀 그렇게 지금 기사도 많이 뜨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기사 하나를 좀 갖고 왔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진행하시는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9월에서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울산과 전주와 아산 공장에 좀 배치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졸 아니면 전문대 나오신 뭐 초대졸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 요건에 대한 어떤 제한을 뒀는데 이번에는 블라인드 채용처럼 성별도 그다음에 나이도 그다음에 학력도 제한이 없는 이런 진짜 블라인드로 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일수록 이제 뭐를 좀 많이 신경을 쓰냐면 바로 공정하냐, 투명하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뭐 어차피 이건 뭐 정해져 있다, 뭐 그런 약간 잡음들도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채용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람 아닌 다음에는 다 그냥 예측일 뿐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거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되겠어? 라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경력과 경험 아니면 지식들을 잘 한번 엮어서 자신 있게 제시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 이거 되게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직접 대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의 이력, 경력들 그런 정량적인 것들밖에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제출을 하시고 시원하게 잊어버리시고 나중에 합격자 발표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태도로서 저는 한번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얼핏 듣기로는 네. 연봉이 1억이라고요? 평균 그러니까 이게 뭐 들어가자마자 1억을 받는 건 아니고요. 예. 뭐 이렇게 저렇게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평균 정도 한 1억 정도 받는다. 퇴근하고 수험서를 사러 가야겠는데요. 예, 정말 많은 지원이 몰리면서 네. 이제 그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가 마비됐다고까지 들었습니다. 네네. 정말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것 같은데 네. 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현대차가 좀 홍보팀에서 일을 잘했다. 이 정도의 서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일까 미리미리 굉장히 많이 좀 흘렸거든요. 전 보자마자 현대차 홍보팀에서 일을 굉장히 잘했구나. 왜냐면 계속 이제 우리가 방송해 주잖아요. 예. 채용도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이 하고 있는 마케팅인데 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좀 홍보팀이 일을 잘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가연 씨도 나도 한번 지원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자연스럽게
예, 좀 되고 있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하시고요. 저도 어제 이 현대차 관련해 요 자소서 관련해서 컨설팅도 진행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왜 나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연봉 1억에 정년 보장에 또 현대차는 이 자동차를 좀 DC에서 살 수 있는 그 가장 큰 혜택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뭐 밑줄의 본전이잖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들 지원하시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와, 네, 정말 혹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네. 실제 현직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실제로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 정말 좋다고 하나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가연 씨. 예. 가연 씨는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네. 조건이나 환경이 좋으세요? 네,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직장인은 물론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들 본인이 근무하는 곳에 있어서 만족한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아쉽다. 그다음에 항상 그 상대성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제가 여기에서 그럼 뭐 다 싫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왜 옮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두고 현대차를 갔을 때 무엇인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무하면서 만족하시는 분도 계신 거고 아니면은 왜 반도체처럼은 더 안 주냐 석유화학처럼은 더 안 주냐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특히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주어져 있는 조건 대비 거기 갔을 때 무엇이 더 나아질 것인가 그걸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 생산직의 서류 전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자세히 만나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항 주시죠. 네, 자신이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이 문항이 지금 첫 번째 문항인데요. 어려워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그 자기소개서 항목이 세 가지인데 예. 세 문항인데 첫 번째 문항을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성하는 거는 저는 가장 마지막에 작성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번은 지원 동기 겸 직무 역량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본인이 뽑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했는데 현대차가 정의선 회장 체제로 가면서 현대 자동차라고 불린다라기보다는 우리는 모빌리티를 만드는 회사다. 즉 탈 모든 것을 만든다. 도심 항공 이런 것들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킥보드에서부터 하늘을 날아다니는 UAM까지 탈 모든 것을 만드는 회사로서 명명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예전에 자동차는 기계였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가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조그만한 IT 회사들을 계속적으로 인수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지향점은 마치 미국의 테슬라처럼 테슬라가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도 기계 회사에서 가전 소프트웨어 회사로 좀 변모하고 있다. 그게 이제 모빌리티로 칭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술 인력이라기보다는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명명한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부분은 공장에서 플랜트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이분들은 주어져 있는 틀 안에서 그런 것들을 실제 오퍼레이팅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빌리티 기술 인력은 그러니까 모빌리티 기술 인력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이 직무는 무엇을 하는 것이다라고 먼저 명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다르겠죠.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조립체로서 수많은 부품들이 조립체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기 그리고 특히나 그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은 제일 처음에 프레스, 그다음에 차체, 의장, 도장 죄송합니다.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거든요. 그 공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담당할지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지 그러면은 당연히 모빌리티 기술 인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걸 내려주시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공계 분들이니까 첫 번째 어떤 지식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떠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서술되는 게 제일 예쁠 거예요. 즉 나는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 하면 어떠한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하기 위해 첫 번째 이런 지식을 쌓았다. 두 번째 이런 경험을 쌓았다 등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열거형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제가 왜 마지막으로 하라고 했냐? 어차피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2번과 3번에 작성한 내용도 담길 수가 있는데 2번과 3번은 디테일하게 쓸 거기 때문에 1번에다가는 2번과 3번에 있었던 아니면 여기에 작성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합쳐서 이러이러한 지식들을 쌓아서 무엇이 있었고요. 이러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서 무엇을 쌓았다. 그렇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 나는 그렇게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1번은 남들과 차별화된 강점이거든요. 강점은 그냥 한번 해봤다라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잘했다로 표현해야 돼요. 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려면 무엇인가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즉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잘했다 등 무엇인가 숫자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그것 하나를 뽑아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생산에 관련된 경험이었으면 좋겠고요. 경력이었으면 좋겠고요. 생산은 무엇이냐면 어찌됐건 생산성 향상이 가장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잘했다. 아니면 내가 주어져 있는 라인 안에서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뽑아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분량을 해결했다 등등 생산 현장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했던 사례. 숫자로 내가 무엇인가 제시할 수 있는 그 사례가 있다면 그거 하나를 구체적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있는데 전혀 경험이 없어요. 제가 우리 가연 씨 보니까 가연 씨가 국문과랑 신방과를 나오셨더라고요. 예. 가연 씨가 여기 쓰고 싶어요. 예. 근데 나는 전혀 이공계가 아니야. 예. 근데 여기에 모빌리티 기술 인력으로서 앞으로 가고 싶은 게 현대차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 전동화, 그 다음에 커넥티드화예요. 그러면 나는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모빌리티 기술 인력은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라 가전이라고 했죠. 그럼 전동화로 가는 시점에 있어서 무엇인가 준비해야 된다. 커넥티드화로 가는 시점에서 무엇인가 준비해야 된다 등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부한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녹여내는 거죠. 비록 경험은 없지만 내가 봤을 때 향후 미래의 모빌리티는 이러한 모습이니까 그런 걸 가기 위해 나는 이런 걸 조사했다, 공부했다. 그렇게 경험이 없으신 문과분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좀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어차피 2번, 3번에 일반적인 경험을 쓸 수 있거든요. 1번은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시는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 무엇인지에 따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열거하시고 대표적 경험이 하나 있으신 분들은 하나 쓰시고 그게 아니신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분들은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으로서 한번 어필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문항부터 너무 어려워서 네네. 저 같은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 보자마자 이건 내 자리가 아닌가 하면서 물러설 수 있는데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은 정말 수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항 주시죠.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본인 성격의 단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해 주세요라는 600자 문항입니다. 이 문항에 대한 팁도 한번 주실까요? 2번은 정말로 요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되게 좀 보편적인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믹싱을 해놨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특히 생산 현장에서 중요한 게 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협업 잘하니? 라고 하는 항목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럼 보통 협업을 잘한다라고 한다는 거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제시해 주냐면 갈등 상황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협업에서 갈등 관리했던 경험을 물어보는데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면 근데 저는요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뭐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거나 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듣거나 등 여러분들의 장점을 등장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거든요. 네. 근데 한번 꽈어요. 뭘 꽈냐?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너의 단점을 제시해라라고 했습니다. 즉 바로 이렇게 장점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꽈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방송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연 씨가 막 뭔가 막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좀 차분한 성격이어서 가연 씨 첫 방송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저의 차분함으로 우리 둘의 이 갈등 아닌 갈등이지만 이걸 해결했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제가 여기서 그렇게 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도 단점을 제시해야 되니까. 저 또한 급한 거예요. 급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을 차분해야 됐는데 얘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난 여기 정신 차리고 내가 차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차분하게 돼서 결국엔 방송을 이끌고 갔다. 이런 것처럼 하나를 더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자기소개서 중에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협업 관련해서 3주 동안 연속으로 얘기했거든요. 협업 정도는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를 갖고 오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써놓으신 기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성격상 단점 있죠. 네. 단점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어떻게 극복하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걸 믹싱하면 됩니다. 협업하는 과정 중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의 단점이 도출됐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보완해 가면서 결국엔 성공했다로 꾸미셔야 돼요.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협업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바로 제시해 주시고
발생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한 문장으로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문항들과는 달리 이거 600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 버렸네.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내 성격상 난 이런 단점이 있었어라고 명확하게 성격상 단점을 제시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분의 1 정도는 그런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 어떻게 노력했다, 어떻게 노력했다, 어떻게 노력했다. 제일 중요한 건 액션이죠. 성격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액션이 가장 많이 소술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해피한 결과와 함께 이를 통해 무엇까지 배울 수 있었다를 쓰면 좋은데 제 생각에 600자기 때문에 배운 점까지는 쓰기 힘들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거를 좀 가만히 지금 보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협업 상황에서 노력했다만 나오는데 꼭 여러분들의 단점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고 그를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 이 장치까지 써주셔야 되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그 부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원하려고 봤는데 몇 네. 번 이렇게 꼬아서 까다로운 문항들만 이렇게 있으니까 네. 덜컥 겁이 났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볼게요. 자기소개서 문항 3번째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해낸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700자 문항인데요. 이 문항은 어떤 점을 파악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 해피한 상황만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다양한 고난이 닥쳤을 때 그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거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하면서 예. 3번도 역시 여러분들의 역량을 좀 드러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3번은 가장 쉽죠. 가장 많이 물어보는 형태의 도전적 목표 달성 경험 이런 거니까 네. 구조는 아주 쉽습니다. 대신에 이제 소재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2번도 그렇지만 학교 내에서의 소재보다는 바깥에서의 소재, 학교 밖에 다양한 활동들의 소재가 좋을 것 같고요. 3번은 이제 약간 어려움이 나오니까 저는 3번에서의 소재에 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소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잘 쓰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3번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럼 내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라고 하는 건 역시 숫자로 등장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를 달성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시 액션이 제일 많아야 되겠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했고 이를 통해 나는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뼈대 자소서로서 갖고 있는 그런 항목일 테니까 이 부분은 갖고 계신 거를 그대로 갖다 준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 팁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현대차 생산직 채용 정말 경쟁자가 많은데 마지막으로 지원자를 위한 원포인트 레슨 알려주신다면요? 예, 세 가지 항목밖에 되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주어져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제가 구조만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예시로 만들어 놓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한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와 소재입니다. 어떠한 구조로 작성해야 하면 좋은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소재를 끌고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을지는 그 부분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작성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마음 편히 계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너무 지나친 기대 아니면 너무 지나친 절망은 하지 마시고 중립적인 태도로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을 자신감 있게 잘 표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현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